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한 거죠. 2박 3일간 한일 회담, 한미일 회담, 7개국 양자 회담까지 릴레이 외교가 이어지는데요. 1945년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에서 회의가 열리는 걸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한인 피해자들도 만납니다. 현지 연결합니다. 조아라 기자, 대통령 일정은 이미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이곳 히로시마에 도착하자마자 함께 초청된 호주, 베트남 정상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G7 확대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일요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한미일 연쇄회담이 핵심입니다. 특히 한일 정상은 불과 2주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되는 건데요. 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포함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포함한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됩니다. 내일은 초청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또 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잡혀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4일간 모두 7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소화하며 가치 연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의미 있는 만남이 있어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는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또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폭 투하 당시 강제징용 등으로 히로시마에 있던 한국인 2만여 명이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만나는 원폭 피해 제1동포는 1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히로시마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도 2차 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레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합니다. 히로시마에서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히로시마를 찾은 G7 정상들이 평화기념공원에 도착하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맞이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은 첫 일정으로 원폭 자료관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원폭 희생자 위령비까지 걸어가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핵 군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평화를 강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G7 정상들은 오후부터 이어진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略といった複合的な危機に直面をしています。G7 は国際社会の重要な課題に効果的に対応し、世界をリードして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제3국이 대가를 치르도록 추가 제재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필요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당초 화상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려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대면 참석으로 일정을 변경해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러시아는 추가 제재를 앞두고 중국과 밀착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힌 겁니다. G7 정상들은 회의 마지막 날인 모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전례 없는 공동 대응이 담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방과 중러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히로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한일 정상이 합의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그 구성과 일정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모레 출발하게 됐는데 안전 여부를 충분히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합의인 건지 이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시찰단 파견을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21일부터 26일까지 총 6일입니다.
이동 시간을 제외한 실제 활동 기간은 나흘로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해양 방출 설비 전반을 이틀 동안 후쿠시마 현지에서 집중 점검합니다. 또 도쿄전력, 경제산업성 등 원전 관련 일본 측 관계자들을 만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질의응답과 심층 논의도 가집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우리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시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염수 시료 채취는 관련 시료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채취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류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어요. 여기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종결이 돼버릴 겁니다. 하지만 시찰단 21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일본 측이 민간 전문가 참여를 강하게 반대했다며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시찰단 활동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수박 겉핥기 시찰이라며 검증 신용만 하다가 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안 기자, 아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히로시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요, 그죠? 네, 히로시마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요, 오늘 저녁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납니다. 원폭 피해자를 만나는 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인데요.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과는 별도로 과거사 문제도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또 찾는데 이건 역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가는 겁니다. 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원작 폭탄이 떨어졌을 당시에요. 이 한국인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는 강제징용 희생자들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서 동반 참배에 나서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 앞서 한국을 찾아 강제징용 희생자와 관련해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으셨던 것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과거사와 연관된 이곳에서 더 진전된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을 맞이했는데 그 장소가 또 아까 그 말한 위령비 있는 히로시마 평화공원이에요. 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안내를 받아서 이 바이든 미 대통령 저렇게 입장을 하고요. 얼마 전 한국을 찾았던 트리도 캐나다 총리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입장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다 같이 찾은 곳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와 함께 원폭 위령비, 기념 자료관 등이 있는 공원인데요. 원폭 피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정상들이 이곳을 찾은 건 핵무기로 인한 참상을 되돌아보면서 핵 군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 이런 행보로 풀이됩니다. 자, 이번 일본 방문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는 게 제일 큰 관심인데요. 지난해에도 한번 만났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지난 두 번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한미일 협력 복원의 완성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았었죠. 그리고 지난달 미국으로 날아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서 이달 초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아서 셔틀 외교를 복원한 후 첫 한미일 3국 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어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를 더 진전시키겠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한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보내며 삼각 공조를 과시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오늘 한일 간의 합의가 있었어요. 한일 정상이 약속했던 건데 후쿠시마 시찰, 오염수 시찰 부분이요. 네. 자, 제대로 검증이 되겠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우리 요구를 일본이 대부분 수용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설비와 그리고 해양 방출 설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데요. 다만 이 야권에서 요구 중인 오염수 시료 채취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료 채취와 검증은 IAEA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에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에 일본이 후쿠시마 이 수산물 많이 홍보하던데 그럼 정상들도 그 수산물 먹는 거예요? 네, 일본 언론에 따르면요,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요인의 식사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초청국까지 합쳐서 15개국 정상이 참석을 하는데요. 특별히 거절을 하지 않는 한 정상들도 자연스럽게 후쿠시마 식재료를 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은 이 취재진이 머무는 히로시마 국제미디어센터에서요, 후쿠시마 지역의 술과 음식을 적극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론을 선도하는 주요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만큼 이보다 좋은 홍보 기회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방금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직접 오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양자회담 일정이 잡힌 건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일 일본에 도착을 해서 21일 G7 회의에도 참석을 하는 만큼 이 회의장에서 윤 대통령과 깜짝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관련 속보로 이어갑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은밀한 자금을 받았거나 세탁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일종의 가상화폐 개인 금고인 콜드월렛 내역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코인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성, 카카오 등 3군데입니다. 검찰은 거래소 중앙 서버에 저장돼 있던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오프라인 가상화폐 지갑, 즉 콜드월렛 관련 기록들도 일부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거래소에 등록된 콜드월렛 주소를 특정했다면 거래 내역도 일부 확보했을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USB나 외장 하드에 개인의 키를 저장해 보관하는 일종의 개인 금고인데 콜드월렛 거래 기록 확보는 코인 무상수수 의혹 등을 밝히는 데 핵심 수사 단서로 꼽혀왔습니다. 거래 기록 분석을 통해 김 의원이 공개한 것 외에 다른 가상화폐가 있는지도 파악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을 실물 콜드월렛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초기 투자 자금원을 확인하려고 농협 계좌 거래 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이 계좌는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1년 만에 예금액이 10,000원에서 10억 원대로 불어났던 계좌입니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을 맡았던 가상화폐 전문 수사관들도 김 의원 사건 압수자료 분석에 투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김남국 의원의 은밀한 자금 의혹은 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코인판 금융실명제 트래블룰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 김 의원이 도입 2달 전 4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갑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 반 전후 빗썸에서 김남국 의원의 업비트 입금 지갑으로 위믹스 총 62만 개가 이체됐습니다. 46억 원어치입니다. 그날 오후 김 의원은 3시간에 걸쳐 업비트에서 카카오 클립 개인 전자지갑으로 21차례에 걸쳐 위믹스 총 43억 원어치를 다시 보냈습니다. 12시간 안에 4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보낸 겁니다. 고액 이체와 반복 거래, 모두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의심 거래로 삼는 기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거래는 코인판 금융실명제인 트래블룰 적용 전 일어났습니다.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실명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클립은 트래블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클립 지갑에 코인이 들어가면 그 뒤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이체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명 계좌랑 아무 상관없는 코인들 월렛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에 대해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던 코인 실명제에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지갑, 그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도 도입 직전에 또 다른 지갑에도 위믹스 2억 원어치를 보냈습니다. 광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또 다른 전자지갑, 플레이 월렛입니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플레이 월렛은 카카오 클립과 마찬가지로 코인 거래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재 결과 김 의원은 클립에 보낸 40억여 원 어치 외에도 플레이 월렛 지갑에 위믹스를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빗썸에서 플레이 월렛으로 위믹스 84,400개를 옮겼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어치입니다. 코인판 금융실명제인 트래블룰 도입을 앞두고 빗썸이 2달간 개인 지갑으로 코인 출금을 막았는데 출금 제한이 걸리기 직전 위믹스를 옮긴 겁니다. 유명 기업이 운영하는 코인 지갑들이 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개인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관리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던 코인이 외부로 빠져나간 거래에서 실명제가 적용된 비중은 25%에 그쳤습니다. 자금 세탁이라든지 탈세에 활용되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모든 거래를 실명 계좌를 통해 했기 때문에 트래블룰 시행 시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만나 에어드롭으로 특정인에게 위믹스를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목조 건물 저승사자로 불리는 외래종 흰개미입니다. 수분이 있는 나무만 먹는 국내에 서식하던 흰개미와 달리 마른 나무까지 갉아먹는 종인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먼저 염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집안에서 수십 마리가 발견됐다며 한 곤충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날개 달린 곤충 사진을 두고 댓글에는 외래종 흰개미라는 추측 댓글이 달렸고 글쓴이는 즉각 환경부에 신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서울 논현동 주택에서 총 32마리의 개체를 확보해 정밀 조사한 결과 마른 나무 흰개미과에 크립토털 미스 속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이 종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분이 있는 나무만 먹는 국내 서식 흰개미와는 달리 이 외래 흰개미는 가구와 집안 천장 등 마른 나무까지 닥치는 대로 갉아먹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흰개미가 데미지를 한 1 정도 준다. 그러면 콥토터미스는 거의 한 6, 7, 8 이 정도의 데미지를 준단 말입니다. 환경부는 이 흰개미의 정확한 국내 유입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 유입 흔적은 없어 실내 목재 문틀 틈에서 서식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고 지점에 대한 긴급 방제를 마친 환경부는 추가 유전자 분석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자, 방금 보신 외래종 흰개미가 한 10년 전부터 퍼졌을 가능성까지 나와서 방제의 비상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흰개미 때문에 집까지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주택 지붕 한가운데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벽이 양쪽으로 갈라져 옆으로 넘어지면서 집 안이 훤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9월 호주에서 흰개미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집을 무너뜨린 건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흰개미와 같은 마른 나무 흰개미과입니다. 이른 그대로 바짝 마른 목재도 갉아먹기 때문에 실제 건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문화재나 목조, 한옥, 주택 이런 데 피해를 주는 것 플러스 그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이런 데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흰개미에 달린 날개에 주목합니다. 한 10년 정도 안정화가 되어야만 짝짓기병 하나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이미 10년 전부터 마른 나무 흰개미과가 국내에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국은 흰개미 방제 비상에 걸렸습니다. 해외에서는 건물을 통째로 밀봉해 훈증하지만 이렇게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제거가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는 한 5년, 6년 조금씩 시간을 두고 이제 이렇게 방제를 해 나가거든요. 환경부는 앞으로 이 외래 흰개미류를 발견하면 국립생태원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북한의 귀순일 가족 후속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 사돈지간인 두 가족에는 3살, 4살 정도의 자녀도 포함돼 있었죠. 이렇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로 위험한 탈북을 결행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9명의 일가족이 타고 내려온 목선에는 3, 4살 정도의 어린 자녀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깜깜한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서해 북방한 개선 NLL을 건넌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 충성심 고취를 위한 세뇌 교육이 시작되는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남한에 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과 착취가 일상화된 북한 사회의 부조리에 환멸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또 TV나 USB에 저장되어 유포된 남한 방송도 몰래 시청했는데 특히 탈북민들이 북한 소식을 전하는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보며 남한 정착을 꿈꿔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은 지난 연말 결심했고 가재도구들을 팔아 탈북을 위한 자금을 꾸준히 마련했습니다. 결국 지난 6일 밤 자신 소유의 목선을 이용해 야간 조업 시간을 틈타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 비서들이 더욱 간곡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북한 내부 경제난에 체제에 대한 염증까지 더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귀순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죠. 이성만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 첫 소환입니다. 바로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자한 기자, 조사는 끝이 났습니까? 네, 오전 9시쯤 시작된 이성만 의원의 소환 조사는 10시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송영길 캠프의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의원은 돈을 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이정근 통화녹음 보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3월 30일경에 틀었고 하나는 5월 3일경에 틀어진 내용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알거나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이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과 캠프 지역 본부장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의원은 다음 주 소환 조사가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도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6천만 원 규모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서 기소가 됐었는데요.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와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검찰은 전가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노 의원이 박 씨 아내에게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나 재판 대상에 오르자 민주당 강성 의원들은 검찰 수사나 판사 재판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하면 수사하자고요. 법조계는 삼권 분리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효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1시간 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오늘 하루에만 야권 인사 최소 6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 철험의 주축으로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공수처가 검사의 수사나 판사의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도 없애고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 법조계는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법부의 해석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거죠. 한 현직 판사는 채널A 통화에서 검사의 기소는 재판으로, 판사의 재판은 3심제로 이미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 왜곡죄는 정치권이 입맛에 맞게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조인 출신 비 의원은 수사나 재판 결과에 불복해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법 절차만 길어지는 사회적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뭔가 화가 난 듯한 표정인데요. 또 거짓말 누굴까요?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게 한 말입니다. 한 장관은 앞서 참여연대와 박찬대 의원에 이어서 오늘 김 의원까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 의원이 오늘 왜 나를 끌어들이냐 이렇게 한 장관에게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박찬대 의원 반박하면서 쓴 김의겸 의원 대신 가짜뉴스를 담당하기로 했냐. 이 발언 때문이죠. 맞습니다. 어제 한 장관이요. 김 의원이 아직 사과도 안 했다라면서 이 얘기를 소환했는데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 의원은 제가 아무리 밉상이라도 이건 아니다라면서 한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법무부 문자공지 시스템으로 보낸다면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요. 한 장관은 또 거짓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 말은 한 장관이 국가 예산 써서 법무부 문자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 그런데 한 장관은 아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한 장관은 개인 입장의 경우에는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기자단에게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는데요. 알아보니까요. 이 오른쪽에 보도자료 같은 법무부 공식 알림은 이렇게 대변인실을 통해서 배포하고요. 왼쪽에 한 장관의 개인 입장은 기자단 간사가 받아서 기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띄웁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산은 안 드는 거죠. 김 의원이 좀 따져 묻기 전에 기자들에게 한번 확인을 했더라면 어땠나 싶으네요. 네,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야당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이지만 사실 확인이 덜 된 채로 의혹만 제기하다가 번번이 반박을 당한다면 발언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회인 것 같은데 막말 감추기용으로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국회법에는요, 의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이 회의록에서 수정할 수 있는 작구 정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막말 감추기용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두 번, 세 번을 계속 끼어들어서 야지 놓는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남 질의하는데 야지 놓고 그다음에 끼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청래 의원님은 학교 다닐 때 싸움 진짜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셨답니다. 앞서 제가 정청래 의원님을 제가 거론했는데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속기록에서도 삭제를 당시 속기록에서는 비속어 대신 야유라는 말로 또 농담했던 것 대신에 친구들과 많이 다퉜다 정도로 수정이 됐습니다.
저렇게 비속어나 농담을 하면 회의록에서 바꿀 수가 있나 보군요. 사실 국회 회의록 규정에 따르면요. 법조문이나 숫자를 잘못 말하거나 또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거에 슬그머니 막말을 감출 때도 쓰는 거죠. 그럼 수정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네. 21대 국회에서만 총 100건의 수정이 있었거든요. 김태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제일 못 믿을 교수 집단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회의록에는 나는 교수들이라고만 수정이 돼 있고요.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참사와 관련된 해역을 썩은 물로 표현했다가 사고 해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품격 있는 이 말의 무게를 좀 지니고 써야죠. 네. 국회 속기록에는요. 의원들의 흑역사가 다 남는데요. 그래도 뭐 이번에 쭉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예. 전용 면적이 25.7평짜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잡아주세요. 예. 좀 앉아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무분별한 속기록 수정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2년 넘게 아직도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글자는 바꿀 수 있어도 막말로 인한 상처는 바꿀 수 없겠죠.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10대 학생 2명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흰색 승용차가 사거리를 가로질러 인도까지 덮칩니다. 안전펜스를 산산조각내고 전봇대가 휘청일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거리는 소리가 잠깐 나다가 팡 하는 소리가 나서 봤는데 먼지랑 같이 뭐가 올라왔어요. 어제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 감곡사거리에서 77살 황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넘어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황 씨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황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해서 나중에 운전자 조사해보고 그래야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경찰은 황 씨가 신호를 위반하며 인도까지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달 전 전북 순창에서도 70대 운전자가 농협조합장 투표장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4% 이상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2.6%에 그쳤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하게 돼버리면 이동권이 사라지잖아요. 서비스에 대한 확충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적성 검사를 통해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하지만 도로주행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미국인이 서울 강남역까지 와서 계단에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붙잡혔습니다. 수상이 여긴 시민들의 용감한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 옆으로 30대 남성 미국인 A씨가 지나갑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경찰은 이 휴대전화로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시민들의 공이 컸습니다.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들이 또 다른 출구 끝까지 500m 가까이 추격한 겁니다. 시민들은 도주한 A씨를 지하철역 밖에까지 쫓아와 바로 이곳에서 몸싸움 끝에 붙잡았습니다. 이분이 도망가려고 막 소리치고 막 날렸어요. 도망가니까 서로가 이제 막 이런 거 찍고 막 그렇게 한 분이죠. 합세해서 잡아냈는데.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달 전 입국했고
디자이너 친구가 한국 여성 옷을 찍어보내달라고 했다면서 자신은 의뢰받아 찍은 것뿐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신체를 찍은 사진이 나왔고 교복 입은 여학생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5명으로 추정되는데 강남역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등 서울 여러 곳에서 사진 찍은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 처벌됩니다. 다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간호장교가 허가 없이 근무지를 벗어난 게 드러나서 군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이번 무단 이탈은 비뚤어진 팬심에서 시작됐는데요. 다른 부대에서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의 진을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 육군 28사단 소속 간호장교 A중위는 올해 1월 중순 근무 시간에 자신의 차를 몰고 약 30분 거리인 경기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올해 1월부터 복무 중인 부대로 A중위는 진의 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상부의 보고도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간 겁니다. A중위는 이 같은 사실을 주변에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3월 군 감찰 조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근무지 무단 이탈은 군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당시 의무실에서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이 실시됐는데 A중위가 5사단 간호장교와 친분을 이용해 진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A중위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 여부 등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A중위는 이번 사건에 앞서 의약품을 외부에 무단으로 밀반출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은 SNS를 통해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도난 방지 장치 없는 현대의 기아차만 겨냥해서 훔치는 범죄, 미국에서 마치 놀이처럼 번졌었죠. 이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피해 차주들의 2,700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10대들이 승용차를 훔치는 모습을 담아 SNS에 자랑하는 놀이가 확산됐습니다. You don't need a key, bro. That's what the kid boys doing, man. 절도 표적이 된 건 도난 방지 장치가 없던 현대차와 기아 차량들. 이에 피해 차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17개주 검찰총장까지 나서 리콜을 촉구했습니다. They made choices that have led to numerous thefts that have harmed not only owners whose cars have been stolen, but leaving others in a state of constant risk. 전방위 압박에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집단 소송을 낸 차주들과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참여자 수에 따라 합의금은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내 현대차와 기아 차량 약 900만 대에 이런 장치가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차량 소유주가 도난 예방 장치를 구매할 경우 최대 300달러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법원이 이번 합의안을 검토해 7월 예비 승인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거리는 간호사들이 꽉 채웠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무산됐기 때문이죠. 이 간호사들이 대거 이렇게 단체로 거리로 나선 건 처음이라는데 다행히 의료 현장 혼란은 없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출범 100년 만에 첫 대규모 단체 행동. 간호대 학생까지 합류하며 경찰 추산 2만 2천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여당과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위험한 법이자 분열만 일으키는 악법이라는 가짜 프레임을 더 씌워
결국 간호법 거부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간호사 본연 업무가 아닌 대리 처방과 체열 등의 불법 진료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도 결의했습니다. 당장 모자란 전문의들의 빈자리를 메워온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 참여로 수술실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일단 오늘 의료 현장에선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프인 사람들이 아마 개인 행동을 할 것 같고요. 진료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16개 시도지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간호인 1인 1정당 가입을 추진해 간호법 반대 정치인들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민노총 건설노조의 무법천지 노숙 투쟁 때 무기력했던 경찰 대응에 대한 질타가 큰데요. 집회 시위는 늘어나는데 차벽도 못 쓰고 경찰은 줄어들고 통제 수단이 이 철제 펜스뿐이라고 합니다. 펜스 대여비만 작년에 10억 원 가까이 썼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곳곳에 세워진 철제 펜스들을 옮깁니다. 트럭 위에는 사람 어깨 높이 펜스 수백 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비해 경찰이 빌린 펜스들입니다. 지난해 펜스 대여에 투입된 경찰청 예산은 약 10억 원. 설치와 해체까지 펜스 한 개당 17,000원에 모두 민간 행사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행사하던 사람들이라 행사할 때 마라톤 대회 많이 나갔고요. 횟수가 많아졌죠. 10,000개씩 깔고 막 이랬어요. 이렇게 지난해 빌린 펜스만 모두 54,000개가량으로 9억 4,500만 원에 달합니다. 펜스를 많이 빌린 전국 상위 3개 경찰서는 서울 종로, 남대문 등 모두 서울 관내입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결정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도 3번째로 많이 대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대규모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해 갖고 있던 살수차와 가스차 30대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차벽 설치도 제한돼 유사시 오로지 경찰 몸만으로 과격 시위를 막아야 하는데 의무경찰 폐지로 인원마저 부족해지자 펜스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집회가 날로 늘고 있고 팬데믹 해제로 콘서트 등 각종 행사까지 급증하면서 펜스 자체도 부족한 상황. 만약 대규모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 규정도 없고 마땅한 수단도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북한 어뢰에 폭침됐던 천안함이 부활했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신 호위함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취역식 현장에 홍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어뢰에 피격돼 용사 46명과 함께 산화한 천안함. 13년 만에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신형 호위함 천안함은 과거 천안함보다 체급도 무장도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1000톤급 초계함에서 2800톤급 호위함으로 커졌고 함대함, 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 어뢰와 함께 각종 음파 탐지 장비를 탑재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도 강화됐습니다. 장거리 대잠 공격 무기인 홍상어뢰 탑재함으로 인해서 적 대잠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크게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됨을. 새 전투함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 개항은 옛 천안함 참전 장병이 맡았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하사였던 류지육 중사는 다시 한번 천안함의 승조원이 됐습니다. 취역기 개항은 하늘에 있는 46명의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들과 함께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못다한 서해 수호 임무를 신형 천안함이 완벽히 수행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들의 목숨 대신 받은 보상금으로 해군 함정마다 기관총 2정씩을 달게 했던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들도 조금이나마 한을 풀었습니다. 천안함을 타고 사고 해역에 나가서 해상 유령자를 하는 게 저희 유가족들의 큰 희망입니다. 새 천안함은 올해 말 마지막 임무지였던 서해에 첫 배치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요즘 홍콩은 무료 항공권까지 나눠주면서 관광객 유치하느라 바쁘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동안 알던 홍콩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세계를 가다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코로나 해제 이후 국경을 걸어 잠갔던 홍콩이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홍콩은 국가보안법과 제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는데요. 보다 대담하고 치밀하게 중국화가 되고 있는 홍콩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콩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서구령 문화지구의 고궁박물관. 지난해 7월 개관한 7층짜리 황금색 건물로 빨간 문이 자금성을 연상시킵니다. 내부에는 자금성 유물 900여 점이 전시돼 있고 홍콩어나 영어가 아닌 중국 본토에서 쓰는 표준 중국어로 안내합니다. 홍콩이 중국 본토와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귀속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세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现在就在您身处的地方，一座放眼世界、传承中华文化的现代化博物馆落成了。 침사추이의 대형 서점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록집이 판매 중이고 홍콩 일국양제 관련 발언 모음집과 공산당 서적들도 매대를 꽉 채울 정도로 많습니다. 어학 코너에는 중국 표준어 학습지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을 연결하는 고속철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매일 쏟아져 들어오고 도로에는 중국과 홍콩을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양쪽 번호판을 모두 단 차량이 쉽게 눈에 띕니다. 홍콩에서 30년을 산 교민은 최근 외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이 유입되는 걸 실감합니다. 손님의 한 50% 정도는 이제 메인랜드 차이나에서 오신 분, 최근 하죠. 관공서를 가도 이제 다 만다린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영어 질문에 중국 표준어가 더 편하다며 표준어로 답하는 홍콩 시민도 있습니다. Becoming more like China. Do you think so? 这个肯定是的。看的方向没有那么丰富，这样讲，这个看到这没有这个那么丰富的报道。 대만과 홍콩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Xi Jinping, he won is the Taiwan belong to China. They feel that they want the freedom. They don't want to belong to China. You know, if the belong to China cannot freedom like Hong Kong.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2020년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크게 위축됐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매년 6월 4일 중국天安门 민주화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던 촛불 집회 장소는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끝난 후에도 막혀 있습니다. 매년 시위 추모 집회가 벌어졌던 이 공원은 올해는 이렇게 빨간 가림막이 쳐진 상태로 공원의 절반가량이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봉쇄 이유는 잔디 보호와 보수공사, 친중단체의 쇼핑 행사 개최 등입니다.天安门 민주화 시위 희생자 추모 조각상도 당국이 압수했습니다. 선출직을 줄이고 정부 임명직을 늘린 구의회 선거제도 개편을 비판한 홍콩 명보의 시사만평은 지난 14일 갑작스레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홍콩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나요? 이번 주말은 맑은 하늘이 나들이길을 반기겠습니다. 기온은 한낮에 반짝 덥겠지만 아침, 저녁으론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발원한 황사가 일요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점이나 강도가 유동적인 만큼 수시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일 예상 기온 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6도, 전주, 광주 28도, 오늘 선선했던 동쪽 지역도 대구 27도 등 더워지겠습니다. 가장 햇볕이 강한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장시간 밖에 머물지 않는 게 좋고요. 외출 시엔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내일 새벽 남부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대체로 맑고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G7 정상이 모였습니다.
핵폭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 사용하지 않도록 평화 지키자 다짐하는 의미죠. 한일 정상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할 예정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패권 국가들 과거를 돌아보며 서로 반성하고 평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